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2부요. 진행자 목소리가 갑자기 안 들려서 제가 사기 한번 쳤어요. 이제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과거 회상씬으로 넘어가는데 최창욱이 서인경이랑 김선생이 사는 저택으로 가죠. 거기 가가지고 서인경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와인이 뭐 어쩌거니 운동이 어쩌거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김선생이 금융 강의하는 씬이 하나 나오고 김선생과 최창욱이 만나가지고 한국은행 50억을 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최창혁이 제안을 하고 김선생이 이거 청진의대 보니까 딱 나온다라는 그런 대사와 함께 이걸 한번 어떻게든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일명인 기술자들을 모으기 시작을 하죠. 얼매라든가 제비 그리고 휘발유 이렇게 3명과 최창혁이랑 김선생 그렇게 해서 5명의 팀을 꾸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중반 초반부에 한자리에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회식을 하는 장면과 함께 현재로 다시 넘어가서 그 사건이 일어난 한 달 후에 병원을 찾게 되는데 얼매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있으면서 신문을 하기 시작을 하지. 도대체 걔네들은 어디 있느냐. 경찰에서는 어떤 여자가 도청한 테이블 갖다가 경찰한테 넘겨주고 이거를 한번 들어봐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장면이 전환이 되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나는 사실 왜 5명이나 필요했는지 좀 의문이긴 해. 휘발유 빼고 나머지는 다 쩐이잖아. 그치. 나머지 뭐 할 줄 아는 게 운전하고 물가리 까고 이런 거밖에 모르겠어. 근데 돈을 옮겨야 되는 사람도 필요했고 대리로서 얼매? 걔는 박신양이 살아남기 위한 그였고 김선생은 이제 뭐 연맥이기 위한 놈이었으니까 뭐 인원수에 대해서 딱히 그러니까 그렇게 막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인원수보다는 뭐 기술자 5명이라고 했는데 뭐 특기 있는 놈은 1명밖에 없어. 이게 너무 웃겼다 이거지. 그치. 그렇긴 하네. 김선생도 김선생 뭐 하는 거 없잖아 그냥. 설계자지 그냥 설계자. 설계도 사실 최창혁이 다 하고.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이런 사기꾼들을 고용할 게 아니라 그치 그냥 어디서 성실해 보이는 뭐 돈만 주면은 뭐 딱히 토사구팽하기 딱 좋은 애들.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만한 사람들을 그치. 고용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었겠네. 휘발유 하드캐리 아니야 그냥.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5명을 모으게 된 이유가 최창혁이 만약에 김선생이 애들 기술자들을 모은다고 했을 때 모을 수 있는 애들이 걔네들로 한정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김선생한테 접근을 했었던 거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도 대사 치는 게 되게 많어. 와인은 프랑스 와인이 안 좋다. 걔네들은 전쟁을 치러가지고 수질이 안 좋고 뭐 칠레산 와인이 좋고 서인경한테 계속 습습후후 그 기억하라고 추파를 던지잖아 계속. 그런 장면 보면서 역시 박신양은 건달에 특화되어 있는 배우인가? 그렇게 봤었던 것 같아. 이 뭔가 옛날에. 간 보는 대사들이 예사롭지가 않아가지고 진짜 꾼같이 꾼. 특히 김 선생이랑 최창혁이 처음 만났을 때도 얘기하는 거 들어보고 낚아챈 다음에 종이 바로 찢고 버리고 막 이러잖아. 그런 것도 왜 그러는 건지 다 빠른 시간 안에 저거 왜 버리지? 저게 남으면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저러는구나 라고 하는 순간 찰나에 또 다른 대사가 지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빠르고 자연스러워갖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찢어놨던 계획들은 서인경이 나중에 다 테이프로 붙여놓지. 그런 치밀함까지 또 있긴 하지. 그리고 맞지. 배우라고 하자. 그 배우들을 모을 때 그들의 이야기도 좀 재밌어. 그냥 등장하지는 않아 다. 사기치다가 형사인 것처럼 해서 낚고 여자 꼬시다가 또 낚는데 그 둘이 또 어떤 관계였는지도 대사를 통해서 은유적으로 알고 어떤 식으로 전에 사기를 쳤는지도 보이고 괜찮지 아주. 그렇게 나름 거창하게 이 애들의 배경과 뿌리를 알려주는데 얘네가 하는 건 그냥 서로기기 서로 싸우기. 꽃제비지 거의. 제비가 나와가지고 이문식이랑 대사 치는데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아니 뭐 최창혁은 서울대 사기치는 과정을 다 보여주잖아. 그래서 얘는 좀 대단하다 싶은데 김선생은 뭐가 대단한지 사실 모르겠어. 중간에 여자 때려갖고 수습하려고 바로 내가 경찰이다 이 새끼야 이러면서 그렇지, 검사님이 어쩌고저쩌고 이러잖아. 그때 말고 딱히 포스가 아니 무슨 모르겠어. 대한민국 최고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모을 수 있는 기술자가 5명밖에 없어. 진짜 휘발유가 짱이지. 대한민국에 있는 3명 중 1명. 그게 짱이지. 완전 김선생 그 킹스맨 아니야 킹스맨. 그래 킹스맨인데 부하들이 없어. 그리고 그냥 바로 털려. 데모니 아저씨급. 근데 진짜 그 배우들의 포스랑
그거에 진짜 압도를 당해갖고 맞아.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끝나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이씨 이게 아닌데 이 새끼 허당인데. 알고 보면 허당인데 이게 볼 때 왜 이렇게 재밌었지? 무슨 오늘은 사기 당하면서 뭔가 회개를 하는 우리가 영화를 너무 잘못 본 것 같아요. 다시 보니까 뭔가가 보여요. 고해성단 시간인가? 어쨌거나 그런데 이 5명의 캐릭터가 확실히 구도가 잡히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재밌고 오락적인 요소들이 그 대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다 표현되고 다 표출되니까 거기에 다 현혹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굉장히 초반부터 그렇게 지루하지는 않은데 이런 생각은 많이 했었을 거야. 흥미를 유발하지. 그 5명과 1명의 리더 구도는 유주얼 서스펙트에서 아마 좀 참고를 했을 것 같아. 모든 걸 지휘하는 보스가 1명 있고 이게 김 선생이지. 그리고 나머지 5명 중에서 다혈질적인 놈 1명 있고 뭐 기술자 1명 있고 주인공 1명 있고 나머지 2는 쩌리고 뭐 이런 거. 서인경이 그런데 5명 안에는 못 들어간 게 우리가 초반에 판무탄탈 이야기도 했지만 나는 옆에서 그냥 보조 역할만 해주는 게 훨씬 더 잘 배치를 해놨다고 봐. 그냥 5명만 이렇게 딱 빼놔서 이야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구도를 잘 짜놓은 것 같고 이 경찰들에 대해서도 할 말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 경찰들 뭐 허접이지. 뒤만 쫓아다니고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도 함정 수습한 거는 좀 신박하긴 했어. 근데 솔직히 그게 진짜 제일 영화 보면서 저게 말이 되라고 생각을 했거든. 중간에 일부러 얼매 도망가게 한 다음에 택시기사인 양 해가지고 도박판 덮쳐갖고 휘발유도 잡는 거잖아. 사실 제일 말이 안 되지 이거는.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가니까. 근데 뭐 그거 말고는 뭐 천호진의 카리스마와 천호진 배우님 최창호 책 보면서 되게 좋아라 하잖아. 사람들을 갖다가 계속 뭔가 속이려고 하는 것 같아. 막 그런 거 보면서도 뭔가 하나씩 엮으려고 연관성을 있게끔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다 픽션이잖아. 다 픽션이지. 원래 이런 사건이 있었을 뿐이고. 그렇지. 근데 이거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 예를 많이 쓴 것 같고 그게 그렇지, 굉장히 노력을 많이 성공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설명이 될 것 같아. 딱 효점을 찾기가 조금 어려웠어. 인물들 캐릭터 자체에서.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 도박판에서조차도 사기를 치고 그런 장면들이 조금씩 나오고 선제로 다시 넘어와서 도청당한 거 다음에 서인경이 본격적으로 최창호가 있는 서점에 들어가게 돼서 최창혁이 죽은 보험금,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서점으로 쳐들어가게 되지. 거기에서 잠시 자기가 집이 없는데 머물 수 있겠냐.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과거에 최창혁과 사랑했던 이야기도 좀 해주긴 하지. 그 다음에 그 다음 날로 넘어가서 병원에 있는 얼매한테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었던 이제 사실이 아까 전에 이제 낚으려고 하기 전에 일단 얼매에게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준비 사실이라든가 그런 거를 다 물어보게 되지. 당자 수표를 위조한다거나 전국에서 딱 3명밖에 할 수 없다는 대표 차량을 준비한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준비 과정 같은 걸 술술 다 털어놓게 되는 이 장면까지. 이 영화가 사실 생각해보면은 트릭이 그렇게 복잡한 게 없어. 그냥 휘발유의 엄청난 그 복사 스킬을 통해서 위조 당자 수표 만든 다음에 한국은행 들어가지고 그걸로 돈 빼는 거잖아. 사실 지적이고 복잡한 트릭은 아니잖아 이게. 뭐 그래서 이게 생각해보니까 별거 아니라는 그런 느낌을 다시 보면서 받았지. 그러니까 이게 혓바닥이 좀 길지 사실. 초반에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계획 단계가 그렇게 치밀한 것도 사실 아니고 애들을 모으는 씬이 굉장히 길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치. 범죄가 초점이 아니라 그 범죄를 왜 일으켰느냐. 범죄는 그냥 떡밥이고 이거는 실패가 예정된 거지. 그리고 그 범죄를 일으킴으로 해서 이 최창혁이 얻어가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초점이 되긴 한데 사실 범죄가 조금 허술해서 약간 이 부분이 살짝 힘이 빠지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 그래서 김 선생 재평가해야 된다니까. 이 새끼 완전 호구야. 별것도 아닌 범죄 계획 보고서 시츄에이션이 좋아. 완전 낚인 거 아니야 이 새끼. 2명이 이야기한 게 다 맞긴 맞는데 은행에 처음에 쳐들어가잖아. 복면 쓰고 쳐들어가서 배 룰리고 지점장은 제가 안전 수칙 같은 거를 다 잘 이행을 해서 이렇게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장면 전환이 빠르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재밌게 흘러가는 게 있고 흥미를 뭔가 유발을 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관리감독관으로 나오잖아. 캠코더로 당자수표를 찍으려고 김 선생이라든가 휘발유라든가 최창혁이 가서 그렇게 하잖아. 그런 거 보면서 지금 나도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사기를 당한 것 같아. 딱 보면은 되게 치밀한 것처럼 보여. 그런데 니네들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치밀한 계획은 아닌 것 같아. 내구성을 봤을 때는. 근데 겉에가 너무 잘 표현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현혹돼가지고
난 즐거운 것 같아 그러면서 봤었던 장면이 아니었나. 사실 은행 터는 것도 뒷보잡인 애들 고용해가지고 걔네들 털러 시킨 다음에 돈 좀 주고 이래야 맞지. 중요한 기술자들 거기서 썼다가 잡히거나 이러면 어떻게 완전 계획 박살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계획이 박살나는 이게 거지. 무슨 치밀한 계획이야. 완전 위험천만하지. 이 영화가 신인 감독답지 않게 어. 얼마나 스타일리시한 장면이 몇 장면 있냐면은 그 아까 은행 털 때 얘기를 했는데 그 지점장 불러와서 막 뭐라고 하잖아. 지점장이 앉으면서 손으로 자기 얼굴 가리면서 주저앉았다가 갑자기 한 1초 정도 멈췄다가 그렇지. 그냥 자기가 바로 일어서면서 그러니까 그거, 대화를 하잖아. 이게 너무 전환이 빠른 거야. 일단 은행을 왜 털지? 라는 생각을 일단 맨 처음에 하게 되잖아, 관객들은. 아니, 한국은행 턴다면서 지금 뭐하는 짓인가? 라고 했는데 갑자기 지점장이 앉아있다가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그 장면이 나오자마자 김 선생이랑 최창혁이랑 휘발유는 캠코더로 그걸 찍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설명이 되면서 넘어가야 되는 장면들이 하나도 설명 안 하고 그냥 탁탁탁탁탁 바로 넘어가니까 전개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허점을 찾을 시간도 없는 거야. 이해하기 급급한 거지. 그리고 어느 장면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문을 열었는데 편지였는데 갑자기 과거로 넘어간다든지 어. 이런 장면 전환들이 신인 감독답지 않게 너무 자연스럽게 과감하게 하다 보니까 너무 괜찮았던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장면들이. 최동훈이 6, 70년대 할리우드 영화의 팬이라고 하거든. 근데 6, 70년대 할리우드 범죄 영화에 이런 게 많아. 좀 있어. 그런 빠르고 기민한 화면 전환과 도발적인 화면 구성 이런 걸 통해서 관객들을 현혹시키는 이런 능력이 상당히 탁월한 영화들이 있는데 아마 거기서 많이 참고를 한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옛날 영화를 별로 못 봤던 그런 세대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게 현혹이 잘 먹혀들 수밖에 없지. 그걸 갖다가 자기가 자기 스타일대로 구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해낸 거 아니야. 그런데 어디에서 봤지 이게 아니라 우와 되게 새롭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던 자연스러워. 거지. 그러니까 이거조차도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사기인 거지. 우리는 사기를 당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곰곰이 씹으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아까 슴슴한 대로 자기네 기술자 2명을 그렇게 해서 당하면은 아주 끝장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김 선생이랑 왔어. 왔는데 이게 자기들이 먼저 왔을 거 아니야 경찰보다. 근데 만약에 왔는데 경찰들이 떡 들어와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누구냐고 이러면 또 신분 탄론하고 끝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런 설명 없이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 버리잖아. 이런 거야. 그냥 빠르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버린다니까. 네, 손은 눈보다 빠르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것도 이게 나쁘게 당하면은 되게 기분 나쁘잖아. 막 마음에 앙금 담고 그렇게 당하는 게 아니라 황당하긴 한데 화면 전환도 빠르고 뭐 재밌어. 그러니까 유쾌하게 재밌어. 그냥 재밌어. 그렇게 잘 전환이 되면서 사기를 당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냥.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저렇게 하고 그냥 진행하는구나 뭐 오케이 이 정도 우리가 용인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진행됐던 것 같아. 네. 그 다음에 중반 범죄에 대한 준비하는 과정을 다 알려주고 난 뒤에 실행을 하는 날, 일명 월급 받는 날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중간에 어떤 익명의 여자의 제보로 모든 일이 틀어져 버렸죠. 그래서 일을 망치고 다 도망치기 급급한 와중에 얼매가 차 사고를 당해서 병원으로 입원을 하게 되죠. 페이드아웃 되면서 경찰이 얼매를 잡아놓고 신문을 하다가 미끼처럼 사용을 한 거지. 얼매를 갖다가 일단은 휘발유를 잡으려고 얼매를 풀어놨는데 얼매가 휘발유를 찾아가지. 비닐하우스 도박장 같은데 거기에 찾아가서 휘발유를 잡게 되고 휘발유를 잡아서 신문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제비와 김 선생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황을 듣게 되고 휘발유가 김 선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제비를 찾으러 갔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제비가 원래 꼬셨던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여자가 조경란. 그렇지 조경란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제비를 또 어떤 익명의 제보에 의해서 찾아가게 되지. 찾아가게 돼가지고 제비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에 제비를 죽여요. 여기도 좀 구멍이 많지. 사실 조경란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좀 자기적으로 만들어진 캐릭터잖아. 제비를 어떻게든 삭제해야 되니까 누구 한 명 만들어서 죽인 거 아니야. 그것도 충격적으로. 그거 젓가락 없었으면 어떻게 죽이려고 그랬어. 그리고 젓가락 한 방에 죽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돼. 그 사람 몸 보면 되게 몸짱이야 나름. 배에 왕자도 있고. 근데 그거 한 방에 죽나? 이해가 안 가 사실. 경동맥 찔렸으면 죽을 수도 있긴 하지. 근데 그렇게 빨리 죽어? 아 그래? 동맥이니까 피가 빠지는 속도가 빠르지. 근데 피가 여기에 그렇게 막 분수처럼 쫙 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렇진 않잖아. 뭐야? 이것도 젓가락이 지혈해 주고 빨리 삭제하려고 그런 거지 이것도 결국.
아, 그리고 월급 받는 날, 사건 당일날에 먼저 다른 은행에 당좌 수표를 캠코더로 찍어서 위조를 한 게 원래 은행에는 어느 정도 현금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지준율이라고 하지.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한국은행에서 정산하는 거는 전반기 후반기로 나뉘기는 하는데 후반기가 오래 남은 상태였고 그래갖고 무기명 채권 30억이랑 현금 20억을 갖다가 지급 준비금으로 가져가려는 그런 계획을 세운 거지. 말 그대로 사기지. 근데 일이 틀어지다 보니까 아까 전에 이문식이 웃겼다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고 거기조차도 좀 애드립적인 게 자기가 타박상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 슈퍼 히어로 같잖아. 으아 하고서 하고 어울려. 야 근데 돈을 빼돌리잖아. 50억을. 그 다음에 박신양 혼자 도망치잖아. 그리고 나머지 50억은 어떻게 해서 박신양이 갖게 된 거지? 그거 제비가 제비를- 다 가져가는데 제비가 죽고 그걸 박신양이 훔친 거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 박신양이? 최철형이 제비의 위치를 파악한 거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돈을 정확히 제비가 돈을 50억을 가져갔고 그걸 최창혁이 이제 다시 빼온 거잖아. 아 그러니까 최창혁이 무기명 채권 30억은 가져갔어. 아. 근데 현금 20억을 그 돈다발로 맞아. 옮기는데 그 뒤트렁크에다가 실은 거지. 아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영화에서 제비가 자기의 평소 아지트를 떠벌린 게 있던가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 왜냐면 도박판에서 이야기를 했던가 아니면 처음에 만났을 때 처음에 이야기를 만났을 때 막 했었을 자기가 여자 어떻게 꼬시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 그때 뭐 영화에는 안 나왔지만 뭐 얘기를 했다 치면은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사실. 생각- 아, 너무 빨리 넘어가는데 영화 자체의 스토리에선 크게 걸리지는 않아. 걸리진 않아. 그냥 그러니까 풀어가 되고. 왜 걸리지가 않냐면은 이거는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정보가 김 선생이 20억 챙겨서 외국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먼저 보여주잖아.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김 선생은 한국에 있고 20억은 최창이 가지고 날랐다 이런 반전을 보여주면서 관객을 그 순간 압도하잖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는 정확하게 생각을 못하는 거지. 일단 아 얘가 통수를 맞았구나 이게 직관적으로 중요하니까. 딱 봐도 김 선생은 머리 풀어 헤치고 야 그거 좀 추하다 이러면서 그러는 거 보니까 아 이 사람 돈 한 개도 못 챙겼고 박신양이 챙겼구나. 그게 보이니까 딱히 뭐 이렇게 걸리질 않는 것 같아 보면. 나 수술 당했다. 수술 당했다. 불상이야. 그리고 그 제비랑 휘발유가 난투 버리는 그것도 좀 난 웃기긴 해. 근데 사실 김 선생은 피해본 게 없잖아. 그냥 그렇게 묻어있으면 그냥 자기 자존심에 스크래치. 스크래치가 그 초반에 긁어지고. 나왔던 소문에 의하면 뭐 김 선생 뭐 힘이 없다면서 그러면서 어떤 새끼가 그래 막 이러면서 버럭했던 그거 정도밖에 없는 거잖아. 딱- 딱히 들었다던데. 딱히 기술 들어간 거는 그거 하나밖에 없지. 전화 통화. 그치 전화 도청해갖고 대신 대답한 거. 대신 그거 통화. 말고는 뭐 수술 당한 게 뭐가 있어. 삼겹살 먹인 거야 애들. 아니 뭐 포커 치다가 돈 준 거? 그거 말고 뭐 이렇게 중상 받을 것도 없는데. 근데 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내용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비의 죽음 그 이후에 여기에서 주요한 인물이 한 명 더 나와요. 박 형사가 나오는데 박 형사가 그 김 선생의 끈앞풀이었지. 그러니까 비리 형사라고 해야 되나? 뭐 그 사람이 그때 추격해가지고 가는 그 차 사고 당시에 CCTV 자료를 주고 김 선생이 이 영화의 제목대로 범죄 재구성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지. 재연을 한번 하게 되고 재연을 통해서 4년 전에 자신이 사기를 쳤던 최창호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서점에서 최창호가 의문의 남자와 함께 차를 마시다가 이야기 나누는 것도 잠깐 나오고 그 장면을 갖다가 김 선생이 바깥에서 사진 찍으면서 발견하게 되지. 그 차 넘버를 갖다가 조사해 보라고 김 선생은 의문의 남자를 캐기 시작을 하고 아무래도 김 선생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최창혁이 살아있는 것 같아서 최창혁의 고향을 방문하게 되고 샅샅이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하지. 그 다음에 경찰이 의문의 여성에 대한 미궁이 계속 빠지기 시작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김 선생이 미스테리한 것에 대해서 풀기 시작을 하지. 그 최창혁이 옛날 여자친구. 옛날 여자친구인 유선이 나오지. 정인숙에게 가가지고 최창혁에 대한 부분을 추궁하고 최창혁 혁인 최창호가 김 선생의 사기에 걸려 자살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최창호로 살아가고 있는 최창혁의 모습을 놀이공원에서 서인경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보여주지. 최창호로 분하고 있다는 거, 최창혁이. 그리고 김 선생이 그걸 다 파악을 한 다음에 분에 못 이겨가지고 고향 땅을 필두로 해가지고 다시 사기를 치려고 하지. 최창혁한테.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일단 구멍이 좀 있지. 어디든지 구멍은 많구나. 이거 최창혁이 김 선생한테 2단 콤보 넣은 건데 이거 사실 김 선생이 최창혁과 최창호가 동일 인물인 거 눈치 못 채면은 말짱 황이잖아. 그리고 고향 땅 가가지고 유선 만나고 이런 것도 완전 우연이잖아. 안 만나면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땅 가지고 사기칠 계획 못 세우는데 그러면은 물론 그냥 최창혁은 뭐 50억 가지고 날르면 되긴 하지만 2단 콤보는 못 넣지. 이게 일단 허점이 될 수 있고 자기적인 측면은 이게 있지. 최창호와 동료 수학교사가 사기당해서 자살할 때 수학교사의 부모가 최창혁과 함께 복수를 결심하잖아. 근데 하필 성형외과 의사고. 그러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영화의 그 흐름을 끌고 가기 위해서 합을 딱딱 맞춘 거지 자기적으로. 이런 거 좀 그냥 넘어가기엔 약간 거슬리는 요소가 아닌가. 그리고 뭐 부동산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결국에 안 사면 땡긴 거잖아. 너무 허술하잖아. 김 선생 치고 천하의 김 선생이 쪼그라들었어 이미. 겨우 그것도 흐릿한 기억에 이거에서 그 새끼가 거기 펜션 산다 그랬지? 그거 무슨 보장이 있어 솔직히. 그치. 안 사면 땡이잖아 진짜. 그리고 땡. 여기서 반대로 또 허점을 또 발견할 수 있지. 김 선생이 그거 까먹었으면 어떻게 자기 펜션 얘기한 거 그냥 까먹고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작업을 못 하는데? 뭐 하여튼 그런 요소도 있거니와 이 최동호 감독의 영화적인 특징을 쭉 살펴보면은 초중반까지는 새롭고 신나고 통통 튀고 아주 그냥 그치, 박진감 있지. 박진감 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사실 힘이 빠져. 그게 유일하게 타짜가 좀 안 그랬던 것 같고 범죄의 재구성이다, 전우치, 도둑들을 특히 그랬던 것 같고 좀 마지막에 빠졌지 좀. 암살 이것도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난 보지 않았지만 후반부에 힘이 좀 많이 빠진다고 그러더라고. 루즈하고 지루하고 약간 그런 특색이 여기에 묻어나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사실 여기서 와서는 좀 많이 지루하긴 했거든.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주요하다는 인물로 박형사를 얘기를 했는데 박형사가 이야기를 해주지. 최창혁이 차에 탄 게 아니라 안산에 어디 묘를 파헤쳐가지고 시체를 가져왔다. 그걸 갖다가 차에다가 태워가지고 보냈다느니 그런 증언들을 다 해주잖아. 그리고 박형사가 김 선생한테 계속 당하는 장면을 많이 보여주지. 얼마나 시달리고 있을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춰준 것 같고 나중에 결과로 나오지만 그 다음에 4년 전에 사기가 일어났던 거에 대해서 좀 더 충격을 줬었으면은 뭔가 자살을 하는 장면이 하나 정도 나오던가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사기 치는 것만 보여주고 그 책을 쓰레기통에다가 버리잖아. 그런 걸로 갖다가 짤막하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냥 빠르게 설명하고 지나쳤던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 그 형으로 분장한 거를 임팩트 있게 표현하지 않았나? 그 중간에 식사하러 나가서 그게 나갔을 때 마주치는 사람한테 너 네. 결혼할 여자냐고. 근데 사실 그게 임팩트가 좀 떨어지는 게 그거 다들 박신양인 거 알잖아. 난 처음에 알긴 하는데 그 얼굴로서의 동생으로서의 그 연기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저 사람이 확실히 그 사람이구나 라는 그 인식은 가지. 그러니까 내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인터뷰한 게 있어. 최동원이 나는 원래 관객들이 다 눈치채라고 그거 넣은 거다. 최창혁과 최창호가 동일 인물이라는 걸 난 예정한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관객들이 최창혁과 최창호가 동일 인물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박신양이 그런 연기를 했으면 그런 돌변하는 연기를 했으면 그 임팩트가 훨씬 더 증폭이 되는데 솔직히 눈치 빠른 관객이면 이거 다 예상한 그 흐름이잖아. 이미 사실 맨 처음부터 그냥 그치. 동생 형 동일 인물 아니야? 이거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박신양 연기 쩌네 뭐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잖아. 근데 나는 오히려 그 정도가 적당했다고 봐. 왜냐면은 그래? 더 임팩트 있게 하려고 막 음악 넣으면서 막 다다단 막 이러면서 막 그치. 사실 내가 동생이었어 막 절름발이 수준의 그런 게 비주얼 서스 그런 거. 그러니까 과장된 연출을 할 필요는 없는데 최창혁과 최창호가 동일 인물이라는 생각을 관객이 아예 못하는 그런 치밀한 연출을 지금까지 했으면은 좀 더 임팩트가 있었을 거라는 얘기지. 허술하게 해놓고선 이제 와서 얘 동생 맞아. 너네들이 생각하는 거 맞아 이렇게 좀. 그러니까 그 정체가 드러나기 전에 진짜 다른 배우를 한 명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잠깐은 들기는 하지. 맞아. 그러니까 딱 그 장서희가 점 지으면서 내가 사실 그년이야 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 과도하게 친절한 거지. 자, 그러면은 후반부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김 선생이 복수를 꿈꾼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태고 한편 서인경이 최창호의 그 필체와 자기가 예전에 초반부에 찢었었던 계획표에 나와있던
최창혁의 글씨체와 비교를 해봤는데 최창호가 최창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것을 또 서인경이 내가 최창혁이라는 걸 알았구나 또 그걸 눈치채게 되고 김 선생이 운동하고 있는 와중에 서인경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서인경이 오 진짜였어요? 막 그러면서 속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 그렇게 장면도 나오고 김 선생이 플랜을 짜놓은 거를 갖다가 자기랑 동문인 이마룡 최 사장으로 불리는 인물한테 이 땅을 갖다가 한번 팔게끔 해줘라. 아주 비싸게 이제 팔리게끔 해줘라. 근데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은 김 선생이 독박 쓰게 되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살살 꼬시는 거지. 서인경이 옆에서 최창혁한테 바람을 불어 넣어주고 최창혁이 땅을 사면 청진기를 딱 대면 사이즈가 나오는 건데 근데 결국에는 이게 최창혁이 나중에 모든 것을 갖다가 간파하고 오히려 최 사장을 최창혁이 속이는 장면까지 개인적으로는 서인경이 놀라는 거라든가 김 선생이 복수를 준비한다는 거라든가 아까 전에 니네들이 김 선생에 대해서 비중이 없다고 너무 그러니까 나도 생각을 해보니까 비중은 있어. 비중은 있는데 호구왕이지 호구왕. 호구왕 그렇게 표현하는 김 게 선생이 더 아니라 김호구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내가 할 말은 없긴 한데 그런데 김 선생이 그래도 복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들은 보이잖아. 최 사장을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땅을 한번 어떻게 해서든지 팔아보고자 하는 마음이라든가 그런 게 너무 여실하게 드러나긴 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뒷박치지 그냥. 여기가 나는 좀 허술하다고 봤지. 그러니까 전에보다도 더 허술한 게 뭐냐면은 이걸 알아차리는 장면이라든가 그런 게 좀 극적인 상황에서 됐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 그런 것도 있을 뿐더러 그 종이 쪼가리 필체만 딱 보고서는 그렇게 알아보는 그런 장면들조차도 설득력이 약하지.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들기는 해. 이 그리고 장면에 대해서. 최창혁이 김 선생이 자기에게 사기치려고 한다는 걸 눈치챈 게 쓰레기통에 떨어진 그 종이 조각 보고인데 완전 천재 아니야 이거? 무슨 인간 컴퓨터 뭐 이런 수준도 아니고. 난 필적 감정사인 줄 알았어.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무슨 그 쓰레기통에 있는 종이를 서인경이 버렸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모든 사실을 눈치채는 이거 완전 제갈량이지 제갈량. 하여튼 뭐 다시 사기를 치려고 하는데 실패하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박신양의 얼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 그 성형에서 분장한 얼굴이잖아. 근데 처음에는 되게 순박해 보이는데 동생이 변신한 거를 알게 되고 관객들이 쳐다봤을 때 부동산 안 판다고 했을 때 제가 언제 그거 사고 싶어 했다고 했냐고 뭐 많이 파시라고 내가 이제 안 산다고 뭐 그러는데 그때 얼굴이 되게 냉정해 보이고 무서운 느낌이 들더라고. 그 역할의 정체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난 후에 굉장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야기적인 허술함 확실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냉정하게 변하는 캐릭터의 태도 그걸 보면서 이해도 되고 캐릭터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느낌. 그 땅이 원래 수학 선생 땅이잖아. 맞아. 김 선생이 만약에 최창호의 정체 눈치 못 채고 펜션 얘기 기억 못했으면은 수학 선생 완전 병신 되는 거야. 확실히 그러고는 맞긴 하지. 어쨌든 간에 이만큼 정리됐고 마무리까지 이성을 잃는 김 선생이 직접 최창혁의 집을 찾아가지. 최창혁한테 총을 들이대고 동네 행방을 캐묻기 시작을 하지. 근데 또 이 와중에 최창혁은 어떻게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되고 김 선생이 경찰을 내보내라고 인경한테 시키기는 하는데 인경은 바로 배반을 하지. 그 와중에 김 선생과 최창혁은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돈의 행방을 계속 코치코치 캐물으면서 가던 도중에 자신이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던 총을 갖다가 최창혁이 꺼내게 되고 한바탕 이제 실랑이를 벌이게 되지. 거기서 액션씬 아닌 액션씬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싸움을 거듭하는 끝에 결국 창혁이 핀치 상태로 몰리게 되는데 박 형사가 올라와가지고 김 선생이 조용히 마무리 짓자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박 형사는 최창혁을 쏜 게 아니라 김 선생을 쏴버리지. 머리에다가 빵꾸를 내버리고 돈의 행방을 관객들은 아직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대체 돈은 어디에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서점에서 경찰과 최창혁이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책을 한 권 꺼내게 되는데 책장 바로 뒤에 돈이 숨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관객들도 알게 되지. 그렇게 해서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 듯 싶었으나 서인경한테 자기가 챙겨놓은 생명보험금 5억 원을 주면서 떠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한마디 해요. 님이라는 글자가 저마다 시키면 남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떠나라고 하지만 결국에 서인경은 5억 원을 남겨두고 떠나지도 않고 에필로그처럼 엔딩 크레딧이 쭉 올라가는 그 시점에서 또 다른 사람을 사기치게 되면서 사기는 뭐 테크닉이 아니다. 심리전이다. 심리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죠.
나는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돈의 행방에 대해서 나도 되게 궁금해하고 있었긴 했는데 의문점도 풀어주고 깔끔하게 잘 끝낸 것 같아. 그런데 경찰이 쏘는 데 있어서 나는 좀 어색해 보이는 뭔가가 좀 있었던 것 같아. 줄거리 상으로 봤을 때는 최창욱이 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잠깐은 해봤거든. 이거를 경찰이 쏘는 거는 복수를 하고 있는 데 있어서 내 손으로 복수를 해서 내 자신에게 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한 복수지. 경찰이 공식적으로 죽이잖아. 그리고 경찰한테 잘했다고 오히려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입막음이지 입막음. 김 선생이 결국은 자기 약점을 쥐고 흔들면서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김 선생을 죽이면은 오히려 좋은 거지. 김 선생이 그것조차 예측 못하고 박 형사에게 의음장이나 놓는 상황을 보면 참 한심하다 싶을 정도고. 그러니까 원래도 복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더 완벽한 복수가 되었으니까. 그 상황에서 김 선생 입막음하면 박 형사 입장에서 그거만큼 좋은 상황이 없는데 그것도 모르고. 근데 박 형사도 좀 무리수를 둔 게 이 상황에서 최창혁이 딴소리 하면은 자기 병신 되는 거 아니야 뭔가라고.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짓 했는지는 좀 구멍이 있지. 좀 굉장히 큰 구멍이긴 한데 그냥 사전에 말 맞추고 한 거면은 이게 말이 되는데 그런 건 아니잖아. 돌발적으로 나온 거지. 나중에 둘이 얘기하는 상황에서도 아니 왜 쏜 거야? 막 이런 얘기 나오고. 만약에 그런 허술함이 초반에 튀어나왔으면은 아 영화 잘 가다가 갑자기 왜 쩔뚝거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후반부 들어가니까 루즈해진 감도 약간 풀어진다, 슬슬 느슨해진다라고 할 때쯤에 그렇게 해버리니까 쩔뚝거린다는 느낌이 아니라 아 그냥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냥 예정된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신기하게도 이상한 장면인데 거부감이 없어. 근데 그 한마디는 계속 공감이 돼. 어쨌든 간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사기를 당한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하네. 근데 어차피 속고 속이고 하는 게 인생사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오락 영화를 보면서 난 이런 생각 들기는 진짜 처음이었던 것 같아. 어쨌든 간에 마지막에 에필로그처럼 넣었던 그런 장면도 뭐 사랑의 힘이 더 강해서 뭐 그렇게 됐습니다. 뭐 좀 이렇게 유치하지 않았어 이거? 좀 유치하긴 했는데 사기는 테크닉이 아니라 심리전이다. 이거 보고 왜 넣은 거야? 근데 결국에는 뭐 해피엔딩처럼 끝났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에필로그 자체 넣은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괜히 마지막에 대사를 넣어서. 그러니까 이 영화는 엔딩을 그냥 그런 에필로그가 없이 끝낼 수가 없는 영화야 사실. 그렇게 끝내버리면은 관객들 입장에서는 아 나 사기당했네 라고 생각하면서 영화를 다시 곰곰이 되짚으면서 이런 점 말 안 되잖아 라고 곱씹을 수 있거든. 근데 다시 한번 뭔가 에피소드를 넣어주고 관객들로 하여금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락 영화니까 진짜 상업성이 짙은 영화니까 그냥 이대로 하고 그냥 끝내자. 우리 앞으로 더 이상 보지 맙시다 이 영화로 뭐 이런 뜻이지. 왜냐면은 이 영화를 두 번 세 번 봐봐. 내가 사기친 게 걸린다고. 맛을 두세 번 봐봐. 어느 정도 보인다고. 그리고 최창혁이 다시 원래 모습으로 원상복구 돼서 나오잖아. 그걸 안 보여줬으면은 마지막까지 아 이럴 수가 있냐 막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을 것 같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자면은 최창혁도 웃긴 게 김 선생이 총 들이대니까 너 이 새끼 너 이래봤자 나한테 진 거야 막 이러잖아. 근데 솔직히 최창혁이 김 선생에게 그렇게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된 거는 상당히 운이 작용한 거잖아. 막말로 염정아가 뭐 최창혁에 대해서 정보를 경찰에게 넘겨줬으면은 걔도 그냥 목 날아가는 거 아니야. 물론 서인경에게 5억 원을 약속하긴 했지만 그걸 들어줄지 말지는 보장이 안 돼 있는 거지. 말하자면 우연과 호의와 운에 의지한 거고 거칠게 말하자면 이게 결국 운빨 존망 게임이 된 거지. 김 선생이 결국 운이 없었던 거고 운이 없어서 박 형사에게 총 맞아 뒤진 거고 최창혁은 운이 좋아가지고 서인경에게 도움받아가지고 이긴 거 아니야. 뭐 그런 놈이 너 이 새끼 나한테 진 거야 이러면서 거들먹거리는 게 존나 웃기다는 생각은 했어. 아니 곱다 약간 이런. 저 새끼 운빨로 이겨놓고 원래 이긴 놈이 말이 많은 법. 아닌가? 진 놈이 말이 더 많다. 자, 슬슬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 영화 보면서 아 나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 좀 유쾌하게 이야기는 할 수 있겠다 그랬는데 그냥 뭐 사기로 시작해서 사기로 끝나긴 했는데 유쾌하지 않았어? 여느 때보다? 근데 되게 웃기긴 웃겼는데 아 뭔가 나는 왜 이렇게 속은 느낌이 내가 영화를 이상하게 봤나? 막 근데 나는 처음에 봤었던 고2 때 심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나오는 암살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작품이 나는 훨씬 더 낫다고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은 영화 제목 자체로도 범죄 재구성이잖아. 근데 재구성 자체는 되게 나쁠 게 없거든. 일반적인 추격전이라든가 그런 게 많았었던 그런 때였기는 했는데, 근데 다시 한번 돌아가서 재현을 하고 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었구나 라는 거는 신인 감독 입장에서 이렇게 나올 만한 작품이 없었단 말이야. 우리가 예전에 다뤘었던 끝까지 간다 같은 경우에도 반전 아닌 반전들이 조금씩은 있긴 했지만 그것도 제목대로 쭉 갔잖아. 쭉 가면서 그 제목에 부합해가지고 영화 내용도 알차게 잘 갔단 말이야. 나는 이 영화 자체도 영화 제목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참 알차게 잘 꾸며진 것 같아. 사람들을 현란하게 현혹시킨다고 봐야 되나? 근데 그게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듯이 나쁘지 않고 유쾌했다면은 그걸로 즐겼다면은 나는 그걸로 만족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해서 깐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 물론 노잼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근데 나는 이게 10년이 지난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추천을 해주는 거는 요즘에 나오는 영화들에 꿀리지 않는다는 거지. 맞아. 난 그런 게 더 높이 평가를 해서, 암살도 보셨다면은 이거 영화를 또 보시면은 또 색다른 최동훈의 연출력이라든가 그런 걸 또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평점은 4개 반? 그 정도 주면은 딱 적당할 것 같아. 이 영화 정리하면 그냥 재밌는 영화, 예능. 난 고랑 영화를 딱 가져온 거야 그냥. 이게 픽션 이상이 될 수는 없는 게 우리가 계속 말했지만 사실 구멍이 진짜 많잖아. 물론 구멍이 많아도 그냥 웃고 즐길 수 있어, 재밌게. 뭐 예능이니까. 근데 말 그대로 예능 이상은 될 수 없는 거지. 뭐 진지한 어떤 리얼한 활극이나 이건 정말 쌈박한 각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게 되는 거지. 그 점에서 좀 한계가 있다고는 보고, 뭐 데뷔작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 UFC를 보는 게 아니라 프로레슬링이나 무협영화. 합은 딱딱 들어맞아. 그래, 서로 주먹질하고 발차기하고 현란해. 합은 맞아. 근데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동작이야. 저렇게 싸우면은 백방 쳐발려. 딱 그런 느낌. 그래서 별점은 그냥 재밌는 영화로서 3점. 나는 혀 좀 놀리려면 이 정도는 놀려야 대중들을 사로잡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탑배우들이 대거 출연해서 상업을 노리는 영화를 연출하는 거에 있어서 최동훈 감독이 제대로라고 생각하고 참 잘한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음지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은 뭔가 이게 허술해도 재밌게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데, 그치. 이제 양지로 완벽하게 끌어져 나왔잖아. 1000만이 넘는 감독이 되어버렸잖아. 그래서 이런 영화 이제 그만 찍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한계가 드러나거든. 그리고 재미없다는 얘기가 점점 들리고 음지에 있을 때 재밌었던 것들이 양지로 꺼내오니까 너무나도 스케일이 방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점이 난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범죄 재구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최동훈의 형보에 대해서. 그리고 배우 선택을 좀 이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 이정재 다음 영화에 또 안 쓰겠지? 전지현도 그렇고 몇몇 배우들은 잘했던 뭐 박신양을 다시 불러온다든지 배우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만한 작품을 찍을 수 있는 감독이기에. 범죄의 재구성 이거 뭐 데뷔작 치고 이런 감독 없는 것 같거든. 그리고 사실 요 영화가 그때가 아니라 지금 개봉했으면은 장난 아니었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오히려 지금이 나도 더 그래. 반응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왔을 것 같아. 왜냐면 2004년도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하기도 했지만 청룡영화제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감독상 탔고 작품상 탔고 올드보이 나왔었고 실미도 나왔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나왔어. 많지. 2004년도에 굉장히 많았을 때도 이렇게 재미있는 영화로 꿀리지 않는다는 거는 지금 나왔을 때 오히려 더 재밌었지 않을까. 더 높이 평가받지 않았을까. 묻혀진 수작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4점. 야구로 따지자면은 4번 타자들이 즐비한 와중에 그냥 안타만 때려대는 거야. 일단 본전은 다 가지고 가는데, 물론 홈런 칠 때도 많지. 5작품 비교를 해봤을 때 본전 이상은 뽑아주니까 나도 그거에 대해서 좀 공감하는 게,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해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 뭐 내가 기대하는 거는 탑배우들이 여러 명이 나와도 돼. 그리고 편집이 이렇게 빠르고 이야기가 되게 복잡하게 얽히설켜 있어도 돼. 다만 장르가 도둑질, 사기, 범죄 이런 쪽이 아니라 그 이란 영화 중에 이혼하냐 마냐 하면서 시민과 나대의 별거? 시민과 나대들의 별거와 비슷한 그런 소재로도 영화를 분명히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감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 드라마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걸로 풀어낼 수 있는 감독이라 생각해서 그런 작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흥행 재방하는데 뭐 바꾸려고 할까? 그래서 난 그런 점이 너무 한국 영화를 저해하는 느낌이라 메이저 감독이면 좀 남는 영화를 만들어주면 좋겠어. 언제까지 소모하는 영화 컨텐츠 가지고 타란티노도 이번에 뭐 작품 하나 나온다고 그러긴 하는데 B급 감성은 메이저 가서도 살아있는 게 좀 있는 것 같긴 하거든. 그런 감독이 있는 반면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좀 손익분기점이라든가 흥행 감독이라든가 배우라든가 그런 거를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서 저해하는 거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 개인적으로 이번에 암살이 폭망해갖고 완전 새로운 작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흥행해서 또 똑같은 비슷한 장르 가지고 들고 오면 되게 실망스러울 것 같아. 최동 감독도 그냥 자기가 망할 것 같다 하면서 만든 영화였대. 암살 자체가. 시기가 잘 맞나? 광복절이랑. 그런 것도 좀 있나 봐. 자기는 망할 줄 알았대. 일단 사실 볼 게 없어서 요즘에 저희가 다룬 범죄의 재구성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